이년아! 내 발로 나가는 건 허락해도 내 손에 든 건 단 하나도 못 가져간다. 한겨울 칼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경상도 어느 양반가 사랑채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권 씨가 어린 자식까지 떼어놓고 쫓겨나는 며느리. 옥분의 손에서 비단 보따리를 빼앗아 아궁이 속으로 처박았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의 발치에 던져준 것이 고작 구멍나고 녹슨 깨진 무쇠솥 한 덩이였습니다. 친정 대문을 넘기 전엔 절대 열지 마라. 만약 그 전에 열면 내년은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동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며느리가 남편 잡아먹은 살성이 있다며. 내쫓는 것도 모자라 가는 길에 짐이 되라고 깨진 솥덩이를 들려보내다니. 저 시어머니 참 독하기도 하지. 옥부는 그 차가운 쇳덩이를 품에 안고 피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15년 뒤 옥분이 그 솥단지 밑바닥에 숨겨진 비밀을 마주한 순간 그녀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제 가슴을 피가 나도록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그 깨진 솥 안에는 시어머니 권 씨가 15년 동안 목숨 걸고 숨겨온 차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었던 피비린내 나는 진실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 깨진 솥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세월 따라 흐르는 옛날 이야기 가람 야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야기의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후기 경상도 안동 인근의 어느 양반 마을이었습니다. 권 씨 부인은 마을에서 손꼽히는 덕망 높은 어른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도 홀로 아들을 반듯하게 키워냈지요. 어머니 소자가 장가를 들겠습니다. 아들 정수가 23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권 씨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누구냐? 옥분이라는 처자입니다. 권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옥분. 그 이름은 마을에서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옥분의 아버지는 장사에 실패하여 거액의 빚을 지고 야반도주한 몰락 양반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관청에 등록된 노비 문서와 막대한 빈문서뿐이었지요. 옥분은 하루아침에 양반 처자에서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옥분은 제가 지켜야 할 사람입니다. 정수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권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내 뜻이 그러하다면. 혼례는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옥분이 권 씨 댁 안방으로 들어온 날, 권 씨는 며느리를 맞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너라. 이제 내가 이 집의 안주인이다. 옥분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님. 권 씨는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과거는 묻지 않겠다. 우리 정수만 잘 보살펴다오. 옥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부부는 금슬이 좋았고 권 씨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정수가 갑자기 병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의원, 어서 의원을 불러오너라. 권 씨는 온갖 명의를 찾아다니며 아들을 살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정수의 병은 깊어만 갔습니다. 어머니, 옥분이를 부탁합니다. 정수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26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권 씨는 아들의 시신을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정수야, 정수야. 옥분도 남편의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옥분이가 시집 온 지 3년 만에 남편이 죽었다더라. 역시 그 집안 피는 못 속인다니까. 살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 기가 새서 남편을 잡아먹은 게 틀림없어.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옥분을 손가락질했습니다. 권 씨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그 눈빛 속엔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권 씨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옥분아. 예, 어머님. 오늘부터 너는 이 집의 며느리가 아니다. 옥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너는 내 아들의 목숨을 앗아간 원수다. 오늘부터 너는 이 집의 사람이 아니라 밥 먹는 짐승이다. 권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옥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무슨 잘못을. 입 닥쳐. 내 주둥이에서 내 아들 이름이 나오는 것조차 더럽다. 권 씨는 옥분에게 해진 누더기를 던졌습니다. 오늘부터 이걸 입고 살아라. 어머님, 또 불렀느냐? 다시 한번 어머니라 부르면 혀를 자르겠다. 옥분은 그날부터 지옥 같은 날들을 보냈습니다. 한겨울에도 찬물에 빨래를 했습니다. 손은 터서 피가 흘렀지만 권 씨는 쉬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게으름을 피우느냐? 어서 일해. 옥분이가 아이를 보려 하며 몽둥이를 휘두르며 쫓아냈습니다. 내 살기가 아이에게 옮을까 무섭다. 가까이 오지도 마라. 옥분의 가슴에는 시어머니를 향한 증오의 칼날이 매일같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옥분은 밤마다 울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팔도강사는 3년째 이어진 지독한 대흉년으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남부러울 것 없는 부잣집 권씨네라 할지라도 돈이 있어도 쌀 한 톨, 고기 한 점 구할 수 없던 기막힌 시절이었지요. 마을의 가축들은 이미 씨가 말랐고 산짐승조차 굶어 죽어 나자빠지던 때였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독 혹독했습니다. 옥분은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굶주림에 쓰러진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권 씨는 피골이 상접해 숨만 겨우 붙어 있는 며느리 옥분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내 아들은 지키지 못했어도 이 아이만은 살려야 한다. 그래야 내가 저승에서 아들 얼굴을 볼 게 아니냐. 그날 밤 권 씨는 아무도 없는 부엌 구석에서 날카로운 칼을 불에 달구었습니다. 그리고 제 허벅지 살점을 서슴없이 베어냈지요. 비명이 터져 나오려는 입을 행주로 틀어막은 채 권 씨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살점을 솥에 넣고 다렸습니다. 짐승의 고기를 구할 수 없으니 자신의 육신이라도 녹여 며느리의 생명을 붙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권 씨는 제 허벅지를 헝겊으로 동여매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견뎌야 한다. 옥분이를 살려야 한다. 이튿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옥분이 헛간에서 깨어났을 때 권 씨가 죽그릇을 들고 왔습니다. 이건 쓴 약이다. 죽지 않으려면 마셔라. 내년이 죽으면 이 집 일은 누가 다 하겠느냐. 권 씨는 짐승처럼 포효했습니다. 옥분은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았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 이상한 맛이 났습니다. 비릿하고 낯선 맛. 독을 탔구나. 나를 죽이려는 거구나. 옥분은 그렇게 생각하며 증오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기 위해 그 죽을 다 마셨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죽을 마신 후 기운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에도 권 씨는 같은 죽을 가져왔습니다. 또 마셔라. 내가 쓰러지면 누가 일을 하겠느냐? 옥부는 울며 마셨습니다. 천천히 죽이려는 거구나. 일을 시키면서.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점점 나아졌습니다. 권 씨는 옥분이 죽을 마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뒤로 돌아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권 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옥분아. 하지만 이것이 너를 살리는 길이다. 권 씨는 자신의 허벅지를 감싼 헝겊을 꽉 쥐었습니다. 피가 스며들었지만 신음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권 씨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세상 천지에 둘도 없는 악귀로 믿고 미워해야 훗날 자신이 죽은 뒤 옥분이 미련한 점 없이 이 집을 박차고 나가 새 삶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미워해라, 옥분아. 나를 죽도록 미워해야 너는 살 수 있다. 권 씨는 어둠 속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옥분이 잠든 깊은 밤, 헛간 문틈으로 비치는 시어머니의 그림자는 늘 울고 있었습니다. 권 씨는 며느리가 빨래하다 터진 손등을 멀리서 지켜보며 제 손등을 돌로 찍어 내렸습니다. 아파야 한다. 내가 아파야 한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권 씨 부인이 완전히 돌아버렸어. 며느리를 짐승만도 못하게 다루더라. 아무리 아들을 잃은 슬픔이 크다지만 저건 너무하지.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권 씨가 왜 그렇게 며느리를 모질게 다루는지.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말입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추세꾼들이 온다더라. 옥분이네 친정 빚을 받으러 온다는구만. 추세꾼. 그들은 빚을 받아내기 위해서라면 사람을 잡아가 노비로 팔아버리는 무리였습니다. 권 씨는 그 소식을 듣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옥분이를 지켜야 한다. 어떻게든 지켜야 해. 며칠 후 추세꾼들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옥분이라는 계집이 어디 있느냐? 추세꾼의 우두머리가 마을 어귀에서 소리쳤습니다. 그 계집의 아비가 진 빚이 은자 500냥이다. 당장 내놓지 않으면 계집을 잡아가겠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권 씨 대갑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권 씨는 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옥분이를 내놓으시오. 그 계집이 갚아야 할 빚이 있소. 추세꾼이 소리쳤습니다. 권 씨는 잠시 추세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옥분이 그 미친년 말이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추세꾼이 물었습니다. 미친년이라니? 그렇소. 내 아들 잡아먹은 미친년이요. 정신이 온전치 못해 매일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소. 권 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추세꾼의 우두머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쳤건 말건 상관없소. 빚은 갚아야 하니까. 미친년을 데려가서 무엇 하겠소. 노비로 팔아도 값을 받지 못할 텐데. 권 씨가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오. 어서 내놓으시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채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아, 귀신이다. 귀신이 나타났다. 옥분이 머리를 풀어헤친 채 뛰쳐나왔습니다. 눈빛은 초점을 잃었고 입에서는
침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죽여, 다 죽여. 옥부는 마당에서 돌을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것 봐라. 정말 미쳤구만. 저런 걸 데려가서 뭐 하겠어. 추세꾼들도 당황했습니다. 저것이 옥분이요? 그렇소. 제정신이 아닌지 이미 오래요. 데려가든 죽이든 마음대로 하시오. 권 씨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추세꾼의 우두머리는 한참을 옥분을 바라보다가 침을 뱉었습니다. 쳇, 미친년 하나 데려가 봐야 돈도 안 되겠군. 철수한다. 추세꾼들이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권 씨는 여전히 미친 척 소리치는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잘했다, 옥분아. 잘했어. 하지만 권 씨의 얼굴에는 미소가 아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추세꾼들이 떠난 지 사흘 후였습니다. 권 씨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옥분이를 이곳에서 내보내야 한다. 추세꾼들이 언제 다시 올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옥분을 진짜로 멀리 보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권 씨는 옥분을 불렀습니다. 옥분아. 예. 옥분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권 씨는 옥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야위고 상처투성이인 얼굴. 권 씨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차갑게 유지했습니다. 오늘 밤 너를 내쫓겠다. 옥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내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는, 제 아이는요? 아이는 내가 키우겠다. 너는 빈손으로 떠나라. 어머님, 제발, 아이만은, 입 닥쳐. 권 씨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아이를 키우겠다는 게냐. 내 아들을 죽인 년이. 옥분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죽여주세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죽기는 무엇을 죽어. 내가 죽으면 내 친정 빚은 누가 갚느냐. 권 씨는 옥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당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한겨울 칼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드디어 옥분이를 내쫓는 모양이야. 권 씨는 사람들 앞에서 옥분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이년아, 내 발로 나가는 건 허락해도 내 손에 든 건 단 하나도 못 가져간다. 옥분이 품에 안고 있던 작은 보따리를 빼앗았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유품 몇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권 씨는 그것을 아궁이 속으로 처박았습니다. 가져갈 것은 이것뿐이다. 권 씨가 옥분의 발치에 던진 것은 구멍나고 녹슨 깨진 무쇠솥이었습니다. 무게만 무거운 쓸모없는 솥. 이 솥처럼 내 인생도 깨졌으니 가서 밥이나 빌어먹고 살아라. 사람들이 혀를 찼습니다. 저건 너무하지 않소. 아무리 미워도 저렇게까지. 하지만 권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친정 대문을 넘기 전엔 절대 열지 마라. 만약 그 전에 열면 내년은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권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옥분은 떨리는 손으로 그 무거운 솥을 들어 올렸습니다. 가겠습니다. 옥분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옥분은 솥을 품에 안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눈발이 날리는 겨울밤이었습니다.
옥부는 한 걸음 한 걸음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내가 성공해서 돌아와 당신의 무덤가에 침을 뱉으리라. 옥부는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친정집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집을 부수고 떠난 흔적만 남아 있었지요. 옥부는 그 폐허한 켠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깨진 솥을 한쪽 구석에 놓고 거적대기로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옥부는 낮에는 품팔이를 하고 밤에는 바느질을 했습니다. 손은 터지고 등은 굽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옥부는 작은 포목전을 열었습니다. 전을 사고 파는 장사였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장사가 조금씩 커졌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옥부는 이제 제법 큰 상단의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옥분된 물건은 믿을 만해 값도 정직하고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옥분의 상단은 인근에서 손꼽히는 큰 상단이 되었습니다. 옥부는 밤마다 그 깨진 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권 씨가 한 말이 귓전에 맴돌았습니다. 친정 대문을 넘기 전엔 절대 열지 마라. 옥부는 친정집을 아직 복구하지 못했습니다. 대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솥을 열지 않았습니다. 15년이 흘렀습니다. 옥부는 마침내 친정집을 다시 지었습니다. 기와집으로 웅장하게 올렸습니다. 대문도 새로 세웠습니다. 이제 때가 됐어. 옥부는 그날 밤 15년 만에 시댁마을로 향했습니다. 손수레에는 온갖 귀한 물건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제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보십시오. 옥분의 가슴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증오도 있었고 원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그리움도 있었습니다. 며칠을 걸어 시댁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입구부터 이상했습니다. 옥분이 아니냐? 마을 이장이 옥분을 알아보고 달려왔습니다. 이장 어른, 오냐. 내가 돌아왔구나. 이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옥분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옥분아, 내 시어머니. 이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돌아가셨다. 옥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제요? 보름 전이다. 옥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5년을 기다렸는데, 15년을 견뎌냈는데, 겨우 보름 차이로 시어머니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옥분아. 이장이 옥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내 시어머니는 내가 떠난 날부터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 이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친정 빚을 갚으려고 제 눈과 다리를 팔아 돈을 만들었고, 옥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에 내가 돌아올 집을 지키려 15년을 구걸하며 사셨느니라. 이장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친정집, 내가 복구한 그 집 말이다. 예, 그 집을 산 사람이 내 시어머니셨다. 눈이 멀고 다리가 부러진 몸으로 15년을 돈을 모아 내 이름으로 다시 등록해 두셨지. 옥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내 친정비, 은자 500냥, 그것도 다 갚으셨다. 어떻게 온몸이 성한 데가 없으셨다더구나. 병든 몸을 이끌고 15년을 구걸하며 한 푼 두 푼 모으셨지.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그럴 리가. 옥분아, 내 시어머니는 너를 지키려 그 모진 짓을 하셨던 거다. 이장이 옥분을 꼭 안았습니다. 그분은 마지막까지 내 이름만 부르셨다. 옥분아, 미안하다. 옥분아, 용서해다오. 옥분은 그 자리에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옥분은 이장의 안내로 권 씨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니, 예전에 자신이 살던 그 집으로. 집은 여전히 정갈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에는 잡초 하나 없었습니다. 누가 관리를 한 겁니까? 내 시어머니가 죽기 직전까지 손수하셨지. 내가 돌아왔을 때 집이 폐허처럼 보이면 마음이 아플까봐. 옥부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15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더 깨끗했습니다. 옥부는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권 씨가 살던 방. 방문을 열자 희미한 약초 냄새가 났습니다. 방 한쪽에는 권 씨의 유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옥부는 그 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옥분에게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옥분아,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훌륭한 사람이 되어 돌아왔을 것이다. 이 어미는 그것만으로도 기쁘구나. 내가 나를 원망해도 좋다. 증오해도 좋다. 다만 한 가지만 알아다오. 내가 너를 내쫓은 것은 너를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추세꾼들이 너를 찾아 노비로 팔아버릴 것이 두려웠다. 그래서 너를 미친년으로 만들어 내보냈다. 깨진 솥을 준 것도 세상 사람들이 너를 비천하게 보아야 추세꾼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를 미워해야 내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행복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옥분아, 이 어미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부디 행복하게 살아다오. 시어머니 권 씨. 옥부는 편지를 읽으며 몸을 떨었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옥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났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그 깨진 솥. 옥부는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손수레에 실어온 짐 속에서 그 솥을 꺼냈습니다. 여전히 무겁고 녹슬었습니다. 옥부는 떨리는 손으로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솥 안에는 썩어 문드러진 헝겊 뭉치가 가득했습니다. 옥부는 조심스럽게 헝겊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솥 바닥을 확인한 순간, 아! 옥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장 먼저 손에 잡힌 것은 빛바랜 종이 뭉치였습니다. 펼쳐보니 면천 문서였습니다. 옥분의 이름으로 된 노비 해방 문서, 그리고 친정집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집문서. 이게 어떻게... 옥분의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내쫓는 척하면서도 그녀가 장차 돌아가 주인으로 살 수 있는 터전을 온몸이 부서지도록 일하며 몰래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옥분을 더 통곡하게 만든 것은 문서들 밑바닥에 딱딱하게 굳어붙어 있던 정체 모를 덩어리들이었습니다. 옥분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검붉은색.
말라서 딱딱해진. 이건 옥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15년 전 끔찍한 흉년의 겨울, 시어머니가 제 허벅지 살점을 베어내어 말려두었던 인육 조각들. 솥 바닥에는 시어머니의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다가 배가 고파 기운이 다하면 이 어미의 살점이라도 씹으며 버티거라. 내가 살아야 내 아들의 대가 이어지지 않겠느냐. 옥부는 그 글씨를 읽어 내려가며 자신이 15년 전 독약이라 믿으며 마셨던 그 비릿한 죽이 사실은 어머니의 생명줄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옥부는 솥을 가슴에 안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15년의 증오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제 어머니라는 이름의 거대한 사랑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옥부는 깨진 솥을 안고 시어머니의 묘소로 달려갔습니다. 마을 뒷산 양지 바른 곳. 그곳에 권 씨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옥분이 무덤가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주인을 잃은 지 보름이나 지났는데도 그 무덤가에는 잡초 하나 없이 정갈한 흙냄새만 감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옥부는 무덤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돌 하나, 나뭇가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마을 이장이 뒤따라와 말했습니다. 내 시어머니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그날부터 이미 눈이 멀고 손마디가 문드러진 몸을 이끌고 매일같이 이 산을 올랐단다. 이에 훗날 내가 돌아와 무덤을 찾았을 때 어머니의 산소가 폐허처럼 버려져 있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걱정되어 자신이 누울 자리 주변을 미리 손톱이 빠지도록 고르고 닦아 두셨지. 옥부는 무덤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 텅 빈 산자락에 시어머니의 애달픈 목소리가 바람처럼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옥부나, 내가 돌아와 이 무덤을 찾을 때 이 어미가 정갈하게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구나. 그러니 미안해하지 말고 이 깨끗한 흙 위에 내 눈물 한 방울만 떨구고 가거라. 옥부는 시어머니가 죽기 직전까지 제 무덤가 돌을 골라내며 남긴 마지막 흔적 앞에서 어머니의 온기가 남아있을 것만 같은 흙바닥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15년의 증오가 녹아내린 자리에는 이제 어머니라는 이름의 거대한 사랑만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깨진 솥단지를 무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솥에 맺힌 시어머니의 핏자국을 소매로 닦아내며 목 놓아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이 못난 년이 그것도 모르고 당신을 악귀라 부르며 15년을 저주했습니다. 옥부는 무덤 앞에서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동이 틀 무렵 옥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눈물로 부은 얼굴로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옥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위해 제사를 지내고 싶습니다. 당연하지, 옥분아.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옥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이 마을에 효부당을 세우겠습니다. 희생하신 시어머니 권 씨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의 가난한 집 며느리들을 도울 것입니다.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셨던 것처럼. 옥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모질게 대하셨지만 그것은 저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저도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옥분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옥분이가 참 효녀로구나. 권씨 부인도 저승에서 기뻐하시겠어. 옥분은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묘소를 매일 찾았습니다. 새벽마다 물을 떠다 무덤 앞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 어머니, 마을에 새로 태어난 아기가 있습니다. 참 예쁩니다. 어머니, 제가 도운 며느리가 오늘 웃었습니다. 어머니처럼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옥부는 매일 시어머니께 자신의 하루를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몇 년 후, 옥분의 상단은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특히 시집살이로 고통받는 며느리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옥분 댁,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제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신 것처럼 저도 여러분을 돕는 것뿐입니다. 옥분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옥분을 존경했습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효부지. 권씨 부인도 저승에서 무태하시겠어. 옥분은 그 깨진 솥을 평생 간직했습니다. 자신의 방 한쪽에 정갈하게 모셔두고 매일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솥 안에는 시어머니의 편지와 문서들을 넣어두었습니다. 옥분이 나이가 들어 손자들이 생겼을 때였습니다. 손자 하나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깨진 솥은 뭐예요? 옥분은 손자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할머니의 보물이란다. 깨진 솥이 보물이에요? 그래. 이 솥 안에는 할머니의 시어머니, 그러니까 너희 증조할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단다. 옥분은 손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5년 전 한겨울 밤의 이야기. 깨진 솥을 들고 떠났던 이야기. 그리고 15년 만에 그 솥을 열었을 때의 이야기. 손자는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증조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렇지. 증조할머니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분이란다. 옥분은 깨진 솥을 쓰다듬었습니다. 사랑이란 때로 가장 날카로운 가시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기도 한단다. 지금 너희 곁에서 모진 소리를 하는 누군가가 어쩌면 너희를 위해 제 살점을 베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기억하렴. 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시어머니의 묘소가 있는 산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잘 지내셨어요? 옥분은 마음속으로 시어머니께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 간직할 그 미소를. 세월이 흘러 옥분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를 시어머니 곁에 묻어다오. 그리고 그 깨진 솥을 함께 묻어다오. 자손들은 유언대로 옥분을 권씨의 묘 옆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두 무덤 사이에 그 깨진 솥을 놓았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겼습니다. 깨진 솥에 담긴 것은 깨지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후대에 전했습니다. 옛날에 권씨라는 시어머니가 계셨는데 며느리를 지키려고 온갖 모진 짓을 하셨지. 그런데 그게 다 사랑이었대.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진짜 사랑은 때로 가시처럼 아프게 다가오기도 한단다. 그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전해졌습니다. 겉으로는 모질어도 속으로는 따뜻한 사랑.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권 씨와 옥분의 이야기는 그렇게 영원히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때로 가장 날카로운 가시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서 모진 소리를 하는 누군가가 어쩌면 당신을 위해 제 살점을 베어내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여러분 곁에도 겉으로는 모질었지만 속으로는 모든 것을 내주던 사람이 있었나요? 오늘 이야기가 떠올리게 한 얼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세월 속에 흐르는 가람야담.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늘 댁내 건강과 평안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